Come on, y'all! 오케이.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유튜브 이렇게 영상 찍는 게, 저 개인적으로 기분은 별로 좋지는 않아요. 제가 이재명 도지사의 어려운 재판 진행 중인 상황을 이렇게 또 알아봐야 되고, 이재명 도지사가 당하는 현재 이 고통, 고통이란 고통이죠. 물론 큰 정치 지도자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될, 어찌 보면 정치인으로서의 숙명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을 당하는 그 본인 입장, 자신이 적법 절차를 통해서 최선을 다한 이런 절차들이 반대 정파라든가 이해관계 세력들에 의해서 이렇게 더럽혀지고 때로는 모함을 당하고, 심지어는 사법부라는 어찌 보면 조작된, 손에 칼을 들지는 않았지만 칼을 들지 않고 이런 망치 하나 들고 피를 안 묻히고 하나의 수단이나 도구로서 이재명을 제거할 수도 있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유린당하는 느낌마저 들 정도로 상당히 아마 고통스러운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상당히 이것 자체를 지켜보는 게 절대로 달갑지 않아요. 유튜브라든가 이런 이재명 도지사 이런 재판 절차를 조망을 하고 마음 졸여하면서 보는 것 자체가, 물론 우리들이 관심을 가지니까,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를 지지하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이긴 하죠. 제가 이재명 도지사를 지지하는 세 가지 방법을 말했었죠. 유튜브 좋아요, 당원 가입, 그 다음에 이재명 도지사의 업무를 추진하는 업무를 공유하고 알려야지만이 이재명 도지사가 이 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재명 탄압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문재인보다 이재명 도지사가 압도적으로 일을 잘한다는 인식을 전 국민에게 주입을 시키면 어떠한 이재명에 대한 탄압도 극복할 수 있다. 이재명은 그래서 잠을 자지 말고 1300만 시간, 이재명의 하루가 1300만 시간이라는 고부가 가치를 항상 인지하고 일을 죽으라고 하라, 이렇게 부탁을 했었죠. 3달 전인가요? 4달 전인가요? 기억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를 보고 유튜브를 통해서 이재명 도지사 업무를 이렇게 광고를 하고 전파하고 홍보하는 거죠. 이재명 도지사가 그러나 현재 이 재판 진행 자체는 결코 호락호락하지도 않고 이미 조직되고 프로그램화되고 반대 정적 세력에 의해 철저히 계획되어 있다고 의심되는 이 재판이 14차까지 왔다는 거예요. 이걸 지켜보는 저조차도 고통스러운데 이재명 도지사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또 집에 가서는 돌아가서는 또 경기도지사 일을 해야 돼. 미칠 노릇이죠. 자, 간단하게, 너무 또 말이 길어지니까 14차 공판이 있었습니다. 신속하게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면 이거 저도 고통스럽고, 이재명 도지사는 이걸 또 우리에 의해서 또 리바이벌 되는 것이니까 또 고통스럽겠죠. 자, 저는 이 유튜브 동영상을 이재명 도지사에 증언하시는 분들이 유튜브를 검색하거나 온라인을 검색해서 증언을 나갈 때 유튜브를 검색한다고 저는 확신을 하게 됐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자, 이재명 도지사의 14차 공판에 증언으로 나온 이재명 도지사의 정책비서관이라는 분이, 증언하는 분이 저는 기억에 남아요. 아, 이 사람이 저희 유튜브 동영상을 봤구나. 저는 확신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증언자들 지금 보고 계시죠? 이재명 도지사의 앞으로 또 증언자 5명이 15차 공판에 나온다고 하는데, 자, 제가 말할 텐데 증언자들은 거짓 증언하지 마시고 이재명 도지사의 그 스타일을 알지, 이 사람이 어떤 스타일인지 적법 절차에 따라서 철저하게 절차를 따지고 이것이 위법한지 적법한지를 따져서 하는 업무 스타일을 갖고 계신 거 아시죠? 절대로 허위 증언하지 마세요. 보건소장처럼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자기 그 엉뚱한 지식으로 자기 판단의 지식을 말하지 말고 자기 알고 있는 거 모른다고 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정책비서관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거기 뭐라고 했냐면, 이재명 도지사는 업무 진행을 하기 전에 법조문을 펼쳐주고 법 테두리 안에서 일을 실행하고자 철저히 노력하신 사람이다. 제가 지난 동영상을 그랬잖아. 이틀 전 동영상인가요? 내가 이재명이 이 업무 추진을 계속 분석하다 보니까 이재명이처럼 철저하게 법 따지는 사람 드물게 봤다. 본 적이 없다.
이 형님의 강제 입원 절차로 의심되는 검찰의 공격에서 우리가 처음에는 의심했죠. 하도 언론에 떠들어대니까. 강제 입원이나 강제 진단이나 그거 아니야? 그런데 이재명 도지사가 법조인, 법을 다루는 사람이었다는 걸 우리가 깜빡했었죠. 철저히 1단계, 2단계를 지키고, 밑에 보건소장이라든가 직원들과 토론도 거치면서 적법 절차를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제가 말을 했었죠. 막 흥분해가지고. 그 정도로 적법 절차를 지키려고 노력한 사람이야. 근데 이 정책비서관이 제 동영상을 봤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재명이를 잘 봤죠. 엄청나게 법을 따지는 사람이야. 법 테두리 안에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는 사람이 이재명이야. 그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물론 이재명 측의 증언자인지도 모르겠어. 검찰 측 증언으로 난 알고 있는데, 정책비서관이 이재명에 대해서 이재명 도지사는 업무를 진행하기 전에 법전을 펼쳐놓고 법 테두리 안에서 일을 진행한다고 증언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 증언자들도 자기들이 허위 증언할까봐 이재명에 대해서 기사 검색도 하고 유튜브도 보시죠. 자, 증언자들은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거짓 증언하지 말고 이재명에 대한 팩트를 말씀하시면 돼요. 자 14자 재판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의 완승이다. 이재명은 결국 구능선을 넘어서고 있다, 이런 생각을 듭니다. 이재명 도지사가 이렇게 힘들게 재판을 받는 와중에도 이재명과의 경쟁 상대가 누구였습니까? 남경필이 있죠. 신앙심 투철하게, 주님을 찬양하고 신앙심을 좀 투철하게 하라니까 교회 가서 뭐 했습니까? 성가대, 이혼남인 우리 남경필이는 성가대 가가지고 미모의 여성을 꼬셔가지고 재혼을 했지 않습니까? 작년에. 그러더니 갑자기 은퇴하면서 스타트업을 한대. 스타트업. 땀 흘려서 자기가 돈을 벌어오겠대. 난 이 말 듣고 너무 어색한 거야. 왜 이래 갑자기? 뭐 블록체인 뭐 해가지고 뭐 땀을 흘려서 청년들이 하는 것처럼 제2의 인생을 살겠다 하면서 블록체인 산업, 4차 산업 하면서 일본에 유학 하면서 공부를 했다는 거야. 보기 좋죠. 20년 동안 아버지 정치에 대를 이어서 아버지 후광을 입고 20년 동안 4년 곱하기 5선이죠. 5선이면 얼마입니까? 4 곱하기 5, 20년 아닙니까? 20년 동안 배지를 차고 국회의원을 했어요. 수원 안에서 삼성과의 관계성이 의심되지 않습니까? 삼성이 있는 이 수원에서 얼마나 발전을 시켰습니까? 수원을. 수원이 사시는 분들, 수원 많이 발전했습니까? 남경필 때문에 행복하셨습니까? 자, 남경필이가 블록체인 4차 산업 공부를 하고 뭐 새롭게 제2의 인생을 산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미모의 부인이 여보 이제 그만 정치해. 이재명이 정치하는 거 보니까 당신 더 이상 경기도지사 가망 없어. 이제 그만하고 나랑 행복하게 살고 제2의 인생을 살아, 이렇게 꼬셨나요? 아니면 20년 동안 삼성과 동고동락했는데 삼성이 남경필이를 버린 건가요? 더 이상 남경필이는 대안이 될 수 없다. 김진표나 뭐 전해철을 써먹자, 제2의 허수아비를 세우려고 남경필을 쳐냈는가요? 20년 동안 이 경기도 수원에서 상주했어요. 남경필이가. 결코 삼성하고 상관이 없다고 보시나요? 자, 블록체인 하기 전에 남경필이나 아마 이재명이가 이제 이 사법부 판단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적폐청산을 더 가속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남경필이는 자, 블록체인 하기 전에 손에 체인을 채워야죠. 체인 차고 제2의 스타트 하기 전에 감옥에서 제2의 인생 스타트 해야 되지 않을까. 20년이면 삼성과의 커넥션이라든가 이런 것이 밝혀지겠죠. 물론 16년 동안 이 경기도 적폐, 물론 경기도지사는 몇 년밖에 안 했지만 밝혀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제2의 인생 스타트 하시는 거 응원해요. 똥파리들 대단해. 경기도지사 선거하는데 자당임 자유민주당 후보를 지지하지 않고 남경필을 지지하다니. 똥파리들 하여튼 또 달라붙어가지고 남경필 찬양하고 있죠. 애들이 정말 똥파리들이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일까요? 저는요, 저 삼성 엑스파일 폭로한 그 변호사가 있죠. 삼성에는 정규직 댓글 알바가 있다고 했죠. 각 지부마다 있다고 했죠. 누구죠? 그 변호사? 삼성 엑스파일 폭로한 변호사? 그 사람이 삼성에는 댓글 정직원 알바가 있다는 거예요. 지부마다. 삼성이 특히 존재하는 경기도에는 얼마나 많겠어요. 당연히 남경필 축하하고 미모의 부인 찬양하고 있겠죠. 자, 블록체인 하기 전에 남경필은 손목에다 체인을 좀 차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재판부 오늘 14차 재판의 핵심은 뭐였냐면, 제가 항상 권위의 오류를 항상 이야기했죠. 검찰이 가장 이재명을 공격하면서 들고 나온 게 뭐였냐면, 박근혜 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했던 사람이 있었죠. 그 다음에
성남의 분당 서울대병원 병원 원장, 이 사람의 증언에 권위를 많이 뒀어. 병원 원장의 말을 따르면 검찰이 주장한 게 그거였지 않습니까? 분당 서울대병원, 분당이야, 부자 동네. 그다음에 서울대야. 분당 플러스 서울대 병원장이고,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의 보건복지부 장관까지 했어. 장관이라는 이 엄청난 쥐 카르텔. 이런 쥐자가 이재명이가 나쁜 놈, 불법을 저지른 놈, 대면 진단을 하지 않고 강제 입원을 시도한 놈, 이렇게 증언하니까 재판부를 이런 걸로 속이려고 했죠. 이걸 권위의 오류라고 하는 거지. 이런 권위를 가진 사람이 이재명이가 나쁜 놈이고 대면 진단 안 하고 불법을 저지른 놈이야 하니까 똥파리들, 또 삼성 알바생들, 지금 현재 여의도 앞에서 열댓 명 앉아가지고 징징 짜는 이 똥파리 새끼들, 얘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이 나쁜 놈이라고. 분당 서울대 의사가 그런 말하는데, 장관님이 말하시는데 이재명이 나쁜 놈이지. 자, 그런데 오늘 진짜 권위자가 등장했습니다. 자, 항상 법이라는 건요, 입법 취지가 있어요. 재정 취지. 이 법을 왜 만들었는지, 그리고 개정을 하게 되면 개정 취지가 있어요. 그 입법, 이 정신보건법, 2012년 이재명 도지사의 이 사건이 대혼란스럽고 분쟁, 법 해석 차이가 주구난방이었죠. 그런데 일반 국민인 제가 봐도 이 법조문을 해석할 수 있는데, 이 법조문에 왜 해석이 오류가 있을까? 논란이 있을까? 이재명을 죽여야 하기 때문에 논란을 만드는 거야. 제가 봤을 때 논란이 있을 수 없는 거야. 25조 3항 딱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런 정신질환 의심자가 있으면 정신 전문의에게 진단을 의뢰하게끔 국어 그냥 문장, 초등학생도 해석할 수 있는 문장이에요. 그런데도 이재명이를 죽여야 되기 때문에 법률 해석에 논란을 만드는 거야. 원래는 법문이라는 게 물론 어렵긴 하지만 일반 국민들이 해석할 수 있게끔 법 조문을 만들어요. 법제처라든가 자구심사위원회에서 이 법을 국민들이 봤을 때 오해를 하면 안 되잖아. 중의적인 뜻, 이중적인 뜻이 있으면 안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 국어 학자들한테도 의뢰를 한단 말이야. 맞춤법이라다 이런 거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구만 해석해가지고 국민들이 오해할 수 없게끔 법 조문을 간결하고 예쁘게 정리를 해놓는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법 조문 자체가 다툼이 없어야 돼, 원래. 제가 봐도 다툼이 없어. 단순해. 지방자치단체장은 정신질환 의심자가 있으면 전문의에게 데리고 가가지고 진단을 신청해야 한다. 의무조항으로 돼 있단 말이야. 근데 이재명을 죽여야 돼. 그렇기 때문에 해석 논란을 만드는 거야. 이 검찰, 이 똥팔 새끼들이, 이 애들이 이재명에 없애야 된다는 이 금문 지시를 받은, 그 다음에 전 정권의 지검장, 성남 지법 원장, 전부 다 똥파리 새끼들아,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애들 아닙니까? 의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애들이 이렇게 논란을 만드는 거야. 그리고 이재명을 고발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렇게 단순한 거야. 근데 이 법을 만든 입법 취지, 창조자, 가드, 하나님인 누굽니까? 이영문 교수님이 드디어 증언자로 나왔지 않습니까? 이영문 교수님이 검찰 측 증언인 것 같아. 제가 알기로 오늘 이재명 측의 변호사 측에서 이재명 측의 증언자는 한 명도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검찰 측 증언으로 나왔는데 어마어마한 증언을 해버렸죠. 저는 게임 셋이라고 생각해요. 게임 오버, 완전히. 자, 서울대 분당보건소장은 그냥 전문이야. 이 법을, 법조인도 아니야.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는 이 박근혜 똘마니는 그냥 전문의일 뿐인 거야. 그런데 법을 자기가 봐서 적용하는 이런 적용자고, 이영문 교수님은 법을 창조 하나님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 법의 취지를 누구보다 더 잘 알겠죠. 이영문 교수님은 그랬잖아요. 이 재판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재판은 감정 싸움의 장이 아니에요. 어떤 논란과 법적 다툼이 있을 때 이 법의 취지, 이 법 구문이 나타내고자 하는 본래의 취지를 파악하고, 이 법의 해석에 지금 다툼이 있으니까 이 법의 해석을 정확히 재판부가 판단해주고 사실관계에 대조를 하고 적용을 해가지고 판단해주는 게 법정이 할 일이야. 그렇기 때문에 뭐 감정 싸움이라든가 너가 똥파리니 뭐 억울하니만 이런 감정 싸움은 다 의미가 없는 거야. 이 법을 해석하고 이 법의 취지가 뭔지를 밝히는 작업이 사법부 판단의 기본 임무고 숙명이다. 그런데 그 법의 창조자, 법의 취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등장했다 이겁니다. 이영문 교수님이.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법의 취지를. 이 법은 사회 방위죠. 공공의 의미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 이영문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검찰이 주장한 게 뭡니까? 검찰은 공소장에다가 오직 전문의만 발견을 할 수 있다. 이 발견이라는 게 핵심인 거야. 누가 발견해야 되냐? 검찰은 오직 전문의가 진단하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진료실에서, 환자들 보고, 검진하고 이렇게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전문의가 돌아다니면서 진단해야 된다. 발견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거 아닙니까?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데, 이게 논란이 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신기할 노릇입니다. 이재명이나 되니까 논란이 되는 거지. 자, 검찰은 이렇게 주장하는 거야. 오직 발견은 전문의만 가능하다는 거야. 그리고 이 전문의가 발견을 하고 전문의가 직접 대면을 해야 된다. 이게 검찰의 주장이고 공소장 내용인 거야. 근데 우리 이 법 창조자, 가드, 하나님, 이영문 교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은요, 발견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이장, 동장, 지방자치단체장이 다 발견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데 발견해서 보건소장은 특히 이걸 발견하면 정신보건센터에 입원을 시키고 이렇게 할 의무가 있다는 거야. 그리고 이 성남 보건소장이 자기한테 자문을 했다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거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자문을 해줬다는 거야. 어떻게? 정신보건센터에 입원을 시켜라. 입원시키라고 자기가 조언을 해줬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 누구야? 이영선이하고 구성수 우리 보건소장 구성선이하고 이영선 오빠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전문의, 법 창조자, 가드, 하나님이 법의 취지를 상세히 설명해주고 정신보건센터에 입원하세요. 이렇게까지 권위 있는 자문을 해줬는데도 얘들은 구성수, 특히 이 구성수 언니는 자기 마음대로 대면 진단을 해야 된다. 전문의가 대면 진단 없는 입원은 불가하다. 이재명이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자기가 물러나면서도 우리 이영선이하고 통하면서 이영선이한테도 내가 보기에는 언지를 준 것 같아. 대면 진단 없는 입원은 불법입니다. 이렇게 이영선이랑 통화를 자주 한 것 같아. 이영선이는 정신보건법이 뭔지도 모르는 애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영선이가 구동수한테 전화해갖고 물어봤겠지. 도대체 뭐 문제예요? 이재명이가 도대체 뭐 문제예요? 나 명예퇴직 해야 되는데 도대체 이재명이 도대체 이렇게 시끄러운 거야. 구동수한테 물어봤겠지. 구동수는 이렇게 우리 법 창조자님 이영무 교수님이 자문까지 해가지고 가르쳐줬는데도 그걸 배척하고 자기 마음대로 대면 진단 받아야 된다. 나는 왜 이 구동수 언니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판단을 했을까? 정치 반대 정파에 어떤 조종을 당한 게 아닌가, 아니면 어디 떡고문이라도 받았나 의심이 들 정도야. 이 구동수 보건소장은 그냥 행정 주사나 마치고 약 마치고 이런 오고 거기서 출발해가지고 차근차근 경력 쌓이고 연수 쌓이면 그냥 진급해가지고 보건소장이 된 애야. 얘는 뭐 법에 대해서 뭘 알아, 얘가. 그냥 법 적용이나 할 줄도 모르는 어이야. 지금 고시가 뭔지도 모르는, 해석할지도 모르는 그냥 법 문맹아야. 그런 애가 자기 마음대로 대면 진단 없는 것은 불법이다. 자기 마음대로 결론을 냈다는 그 자체가, 그리고 그걸 밀어붙여. 고집쟁이처럼. 이게 자체가 상당히 미스테리입니다. 예, 이런 권위 있는, 법 제정자가 이렇게 조언을 해줬는데도 거부했단 말이야. 그게 미스테리입니다. 이걸 밝혀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그리고 우리 이영문 교수님이 뭐라고 했냐. 그런데 이런 법 취지, 사회 방위적인 요소, 그리고 진단을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야. 지방자치단체 이장, 동장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검찰의 논리를 완전히 반박해버리고 완전 깨부셔버렸죠. 그러니까 검찰이 완전히 당황했겠죠. 완전히 이거 제가 한번 게임 오버라고 생각해요. 완전히.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그런데 그런 걸로 법 취지로 처음에 이 법 제정할 때 논란이 있었지만 이런 사회 방위적인 요소, 공익적인 요소 이것 자체로 이것이 더 강조됐기 때문에 법 조문이 탄생을 했고 위반이 됐다는 거야. 개정이 됐다 이거야. 그런데도 시장 군수들이 이것을 실행하고 적극적으로 액션을 취하는 걸 꺼린다는 거야. 전형적인 케이스가 바로 이 보건소장들 구동수 언니하고 이영선 케이스야. 안 하려고 하는 거야. 명예퇴직 못 할까봐. 그리고 구동수 미모에 어떤 미모에 손상하고 피부 트러블이 있을까 봐 못한 거야. 자기가 막 이걸 줄도에서 해야 되면 신경 써야 되잖아. 피부 보습제 많이 돈 들어가잖아. 그래서 안 한 거야? 아니 전문 이 법 창조자가 하라는데도 안 해. 이런 법 제정자가 이런 권위 있는 조언을 해줬는데도 보건소장들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행동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그 징계사회라고 생각을 해요. 차라리 우리 이영문 교수님이 이런 조언을 안 해줬다면 보건소장이 그냥 자기적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알량한 법적 지식으로 해가지고 한다고 해서 뭐 욕을 들어먹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자문을 거쳐가지고 이 법 창조자 가드가 이런 조언을 해줬는데도 자기 마음대로 막 해석하고 거부를 한다? 이거는 징계사유예요. 이재명 도지사가 시장 있을 때 얘들을 징계했어야 돼요. 얘들을 소급해가지고 얘 징계해야 된다니까 얘들. 이 법 창조자, 정신보건법 창조자 가드 하나님이 12제자, 그 2명의 제자, 베드로하고 유다한테 지금 지시를 한 거 아닙니까? 정신보건센터에 입원하도록 하라. 이 제자들이요. 하니까 꼭 말 안 들어. 이 가룟 유다, 누구야? 가룟 유다. 이영선이. 정신보건법도 모르는 애가 법 창조의 말을 거절한단 말이야. 그리고 구동선이는 예수님의 말을 네가 가룟 유다야? 이재명이를 30냥 은전 30냥에 팔아 치워버린 거야 너가? 어떤 의도가 있는 거야? 구성수 당신에게 은전 30냥 준 사람이 누구야? 바리새인들이야? 누구야? 정체를 밝혀야 됩니다. 법 창조자가 말이야 입원을 하고 정신보건센터에 입원시키라고 조언을 했으면 해야지. 닭이 3번 울 때까지 왜 이재명이를 부정하냐고. 아니라고. 대면 진단해야 된다고 3번을 말하는 이런 미스테리입니다. 이들의 배후 세력을 반드시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현문 교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건 더욱 장려돼야 된다. 시도지사에 의한 이런 공익적 사회 방위적인 이런 발견 행위들은 더욱 강조되고 장려돼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보건소장들이 이런 복지부동한 행태들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런 취지로 증언을 하셨지 않습니까? 완전히 검찰의 논리 박살난 거 아닙니까? 저는 게임 오버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있잖아요. 이 법정이라는 게 무슨 감정 싸움의 장이 아닙니다. 법률 해석, 법의 취지, 이 법이 왜 만들어졌는지, 차량 질주, 여의도 질주, 이런 거 다 언급하셨죠? 이재명 변호인단이. 이 법의 취지가 이런 정신병자들이 사회 위험, 공공의 위험을 발생을 시키기 때문에 이런 법이 제정이 됐지 않았냐 하니까 이 법 제정자가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이여, 이런 이유로 이 정신보호법이 제정되었노라. 이런 지방자치단체들과 도지사, 동장, 이장님들은 말이지, 이런 사회 위험을 유발할 수 있는 정신 의심자를 발견하면 누구든지 정신보건센터에 보건소장에게 발견했으니까 알릴 권리가 있고 누구나 그 진단 발견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지시를 했는데 이 보건소장들은 복지부동 의도적으로 해태한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오히려 이런 걸 꺼리니까 이런 복지부동을 경계를 해야 된다. 이런 일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보건소장이 이런 잡스러운 일을 다 주도해서 일을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증언을 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애들은 그야말로 복지부동 직무유기를 한 거예요. 오히려 지금까지 이런 시정 군수들이 꺼리다 보니까 이런 정신보건법이 있는지도 모르는 거야. 보건소장 자체도 자기 지휘 업무인데도. 그러면도 이재명이는 법전을 펴놓고 이걸 적극 행정을 한 거 아닙니까? 칭찬받아 마땅하다 이거예요. 네, 이렇게 법 제정자가 법 취지, 원래 취지를 상세히 설명해 버리니까 검사의 논리가 완전히 깨져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잘 되지 않은 증언들은 별로 빛을 발하지 못했죠. 차병원 전문의 있죠. 대면 진단 없이 서류 발급을 해준 그 사람은 이렇게 진술했죠. 이 똥파리들이 봐라, 차병원 전문의가 이렇게 진술했지 않냐. 이재명 친형은 입원 도와달라고 계속 했어. 부담을 느껴서 진단을 해줬다, 서류를 발급해줬다. 이 차병원 전문의 증언을 보고 또 쌍수를 들어서 또 똥파리들 엉겨 붙었죠. 하나님하고 이 차병원 전문의하고 다르다니까. 전문의는 법 제정자, 법률가가 아니라니까. 이 똥파리 새끼들아. 얘들 진짜. 물론 지금 김치국부터 마실 일은 아니지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사법부는 법을 적용하고 법을 해석하고 법 취지를 발굴하는 이 사법부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때 이 차병원 전문의의 진술은 이 법 제정권자의 하나님 이영문 교수님이 보면, 이영문 교수님의 이런 권위 있는 창조자의 증언에 비하면 무슨 차병원 전문의, 법조인도 아니고 법률 전문가도 아닌 이런 병원 그 의사의 증언은 그냥 일부의 가치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차병원 전문의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재명 친형을 입원 도와달라고 하도 간곡하게 부탁하니까 진단을 발급을 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자세히 읽어보면 차병원 이 전문의도 이재명한테 유리한 증언을 한 거야. 똥파리들아.
너희들은 계속 뭐 제발 좀 도와달라고 해서 부담을 느껴서 뭐 진단을 했다 이렇게 뭐 계속 주장하는데, 증언을 한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산더미 같은 서류를 놓고 가서 어떤 숙제를 해야 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서류를 잔뜩 들고 와서 이재명 행적이 담겨있는 그런 행동, 정신질환 증세가 담겨있는 서류를 많이 산더미처럼 가까워갖고 책상에 놓여있으니까 어떤 숙제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있어서 부담을 느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거를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될 것 같은 그런 걱정이 들어서, 이런 환자를, 위험성 있는 환자를 방치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자기가 걱정이 돼서 했고, 그 다음에 어머니와 면담을 해보고 어머니가 쓰신 그 신청서를 보니까 감히 친모가 자기 자식이 아프다는데 이거를 거짓이라고 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뭐 진짜라고 생각하고 발급을 했다. 자, 이런 증언이 이재명을 공격하는 증언입니까? 자, 이재선의 정신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서류가 있었다는 소리는 뭡니까? 그만큼 이재명의 행태에 대해서 공무원들, 시도, 성남시 의회 직원자들, 그리고 백화점 직원자들, 가족의 이런 소리들, 이런 관련 증거가 오히려 많다는 증거를 표시한 거 아닙니까? 그만큼 이재선의 이런 위험 행동에 대해서 오히려 더 이재명의 상태를 산더미처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거꾸로 차병원에 이런 부담을 포인트를 주지 말고 이재선의 이런 행태를 보고 오히려 더 의심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거짓말 할 수 없었다, 거짓말 하시겠느냐, 어머니를 또 직접 대면을 했고, 당연히 환자 자체가 대면 진단을 거부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라도 진단을 한번 받아보라고, 대면 진단 없는 서류, 뭐 직인을 왜 찍었냐, 의사 면허 번호를 왜 썼냐, 이거는 제가 부수적인 거야. 이런 증언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이재명이한테 뭐 불리한 증언입니까? 그래요. 자, 결국은 이 차병원의 이런 산더미 같은 이런 서류라든가 어떤 숙제를 해야 될 것 같은 뭐 이런 게 뭐 심리적 부담감으로 자기는 증언을 하려고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재선의 정신 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 증거 서류가 산더미처럼 많았다. 저는 이렇게 이해되는 거예요, 거꾸로. 재판장이 뭐 한마디 했죠, 이 증언자한테. 뭐 차려지기도, 주문하기도 전에 나온 음식처럼 증언을 한다. 이 재판부가 이렇게 쫑꼴을 줬죠. 자, 똥파리들 너무 기분 좋아하지 마세요. 부수적인 거예요. 창조자 이영문 교수님의 증언에 비하면 세 발의 피입니다. 자, 이 재판의 핵심은 뭡니까? 형님의 정신 상태야.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검찰이 가지고 있는 형님의 그 녹취 파일이라는 걸 다 달라고 신청했었죠. 결국은 법원이 전부 다 받아들였어요. 전부 다 증거를 이재명 도지사 측에 줘라. 친형 녹음 파일 전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다는 거야.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재판이 이미 이재명한테 기울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이재명 형님 상태를 나타내는 게 가장 핵심이야. 이미 드러난 증거 자체로도 이재선 형님은 정신상태 이상한데 이걸 쐐기를 받고자 하는 뜻인 것 같아. 그래서 전체를 열람할 수 있고 대신 복사는 핵심 부분만 복사를 하겠다는 거죠. 자, 검사 측에서 극렬하게 저항했죠. 그러나 재판부가 열람을 허용을 했습니다. 제가 의심스러운 건 검찰이 증거 목록에 있는 거지만 검찰 캐비넷에 넣어놓고 이걸 노출 안 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열람을 다 해줘야 되는데 100% 숨겨놓고, 자기들한테 데미지를 줄 수 있는 건 캐비넷이나 숨겨놓고 절대로 안 보여주는 경우도 저는 사건을 많이 봤습니다. 이재명 도지사 측은 철저히 이걸 밝히고 100%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재명 형님의 그 녹취 파일을 들어보고 정신상태가 의심스러운 이런 횡설수설한 녹취 파일 확보를 해가지고 재판부에 제출하면 쐐기를 박는, 재판부가 이재선 형님에 대해서 이미 의심을 하고 있다고 봐요. 정신 상태에 대해서. 그러나 이런 녹취 파일이 한두 개만 더 터지면 게임은 오바고, 이 창조주 이영문 교수님에 의해서 새로운 하늘, 신천지인가요? 새로운 하늘이 열리고 재판은 종료가 될 것이다. 자, 스노우 카메라가 또 다운될까봐 간단히 정리해보면, 자, 우리 구성수 언니하고 우리 정신보건법이 뭔지도 모르는 이영선 우리 보건소장, 구성수 저도 뭐 모르는 자기 그 똥지식을 기반해가지고 이 권위자가 해석해주는 자문 결과도 내팽개쳐버리는, 저는 이 배우 세력을 반드시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고의적으로 고집불통인 건가요? 아니면 성격 장애자인가요? 왜 자기 마음대로 하죠? 이거는 원인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해요. 문제가 있는 행동이에요, 이 구성선이.
피부 트러블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생리불순인가요? 이거 이상한 거야. 아니, 이 법의 취지, 구성수는 법 전문가도 아니야. 그냥 공무원이야. 아무것도 모르는 보건복지부 고시도 해석할지 모르는. 그리고 이영선이는 아예 몰라. 아니, 똥. 오직 명예퇴직만 바라보고 사는 이 철밥통들 뿐이야. 얘들이 왜 이렇게 기를 쓰고 겁을 했을까? 단순히 보습효과, 피부 트러블 때문일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 이건 밝혀야 된다고 봐. 자, 이재명 도지사는 이 사법 판단이 정리가 되면 얘들, 자, 이재명 그 가짜뉴스 대책단 해체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공익고발단이라도 얘네들 좀 직무유기로 고소를 해야 돼요. 소극적으로라도. 아니, 권위 있는 그 창조자의 법률 자문을 왜 거절을 해? 마음대로? 그리고 이재명을 왜 공격을 해? 이건 정치적인 개입이 반드시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하여튼 다 때려치고 일단 검찰이 강력히 저항했지만 결국은 형님의 이런 녹음 파일이 열람이 됐다. 자, 이재명 도지사는 지금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특성에 제가 동영상 앞에 특사경 지휘가 역할이 아주 급상승했고, 지휘가 급상승했고 역할이 아주 화려하죠. 그다음에 모란시장 도축이라든가 불법 사채, 이거 단속이라든가 학교 주변 불량식품 단속, 그다음에 환경 오염물질 배출 시설 단속, 이런 거 지금 종횡무진 활동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고액 세금 체납자, 체납관리단 출범을 했죠. 이게 가렴 주구도 아니야. 세금 뜯어내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고의적인 고액 체납자들. 자, 이번 4월 달부터 가택 수색도 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재명이 도지사 이런 잔인한 면을 좋아해. 잔인한 게 어디 칼 찌르고 피 질질 흐르고 내장 긁어내고 쌔바닥 뽑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극히 합리적이고 보수적인 사람이 이재명인 거야. 헌법을 가장 준수하는 사람 아닙니까? 이재명이한테 물론 그런 게 있어. 좋은 법에 좋은 선의 해석도 하는 면도 있어. 그러나 이런 부분은 또 엄격하게 해석하신단 말이야. 근데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콩에 콩 탄 듯, 물에 물 탄 듯, 똥에 똥 탄 듯 이렇게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 근데 이재명이 이렇게 조세 정의를 하는 거야. 가택수색 이번에 4월달 하는 사람들 평균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7천만 원이야 평균. 잔챙이들 이게 몇십만 원 안 내고 사정 어려워서 가정경제 어려워서 차상위 계층들 먹고 살기 힘든 이런 서민들 체납 실상을 파악해가지고 면제도 해주고, 복지단체에 연결도 해주고, 사회복지 시스템에 편입도 시켜주고, 이러려고 체납관리단을 출범시킨 거 아닙니까? 돈 뜯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야. 조세, 실태도 파악이 안 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남경필이 있을 때는 죽은 사람한테도 세금 부과하고 있고, 엉망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실태부터 파악을 했고, 지금 그런 시스템 엑셀 파일로 쫙, 시스템화, 데이터베이스화 해가지고, 4월달부터 본격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자, 영상 앞에 했죠. 벌써 매덕 체납 징수를 했죠. 자, 이런 7천원만 원 이렇게 고액 체납자들 반드시 해서 공매도 한다고 하죠. 자, 소기의 성과 그리고 실제 체납 관리단도 엄청난 자부심과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중국 삼둔성하고 이렇게 또 항만 교류도 하고 동북아 평화 경제 공동체를 구성하고 대단해. 대통령이 할 일 하고 있죠. AI, 빅데이터, 과학기술도 교류를 하고 의료 보건 분야도 교류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리고 한 개만 더 지적하면, 자, 수도 카메라 멈추기 전에 한번 마무리할 것은 UBC에 오늘 장신중, 똥신중이하고 모동이하고 오늘 이재명 재판에 대해서 분석을 하겠다. 특집이다. 연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좋아요. 자, 장신중이는 우리 박정희가요, 친일파라고 우리가 비난하잖아요. 박정희가 왜 욕을 먹습니까? 혈서를 쓰면서 일제 친일을 맹세를 하고, 자기가 독립군 때려잡겠다고 일본 군에 입대를 한 놈 아닙니까? 우리 똥신중이가, 자, 개나라당에 공천 신청을 했다는 거는 저는 이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박정희가 혈서를 쓰면서 일본 천황에 충성을 맹세하면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나라를 구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목숨을 바치며 자기 가족도 희생해 가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한 독립군을 때려잡는다고 혈서까지 쓴 박정희하고 똑같다고 생각해요. 얘는 한나라당에 공천을 신청한 놈이야. 지금은 문재인 알랑방구 끼고 똥파리처럼 문재인 어떻게 지금 편들고 있는데요. 얘가 한나라당에 공천 신청을 했다는 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이 돼 있어요. 한나라당이 어떤 당입니까? 친일
친일 뿌리를 갖고 있는, 그리고 국민들, 수많은 사람을 살상한 독재 정당, 민주화 세력들을 얼마나 고문하고, 그 다음에 차떼기 뇌물 쳐받고, 지역감정 조장하고, 북한을 이용해가지고, 국민들 이간질 시키는 정당 아닙니까? 이거를 인정했다는 거야. 한나라당이 공천 신청을 했다는 뜻은 얘 정체는 이거라는 거야. 이런 한나라당의 수 정체성을 인정하는 사람이 자기를 거기 한나라당에 뭐 자기 일꾼으로 써달라고 지금 공천 신청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세월호가 터졌어. 박근혜, 박근혜 그 마늘뽕, 비아그라, 88정, 구입해가지고 청와대에서 처먹고, 지가 처먹은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뭐 몇백만 원 사치 향락하고 있고, 의정이나 신경 쓰고 있고, 이렇게 난장판으로 나라를 만드는 사람, 이런 이 정당에 공천 신청을 하는 애라는 거야. 그냥 단순히 뭐 공천 신청 이거 하나를 뜻하는 게 아니야. 이 한나라당이라는 거를 DNA를 인정한다는 뜻이고, 애한테는 DNA가 들어있다는 뜻이야. 지금은 뭐 입장 바꿔가지고 회의를 하니 많이 이런 개소리를 하는데요. 그리고 세월호가 터졌어. 박근혜 그 무능의 결정판. 2시간 동안, 3시간 동안 라이브가 진행됐는데도 구출을 하지 않는 우리가 TV에서 봤지 않습니까? 이거는 살상이야, 살상. 뭐 세상 교통사고, 걔 족가는 소리 하지 마. 이건 살상이라고. 내가 와도 답답해. 실시간, 이건 엄청난 실시간 라이브 살상극이야. 3시간 가까이. 미친 거죠. 그런데도 그 와중에 한나라당에 공천시장에, 개나라당에. 장준기가 이런 놈이야. 그 다음에 모동이. 얘가 뭐 성남일보 왜죠? 거기서 7년? 뭐 8년인가요? 이재명만 죽도록 까내야. 얘가 왜 깠을까? 뭐, 언론인의 자존심 때문에? 얘 뒤도 한번 캐봐야 돼요. 자, 성남에, 얘가 이 배우 세력을 한번 캐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배우 세력, 그 다음에 이재명이한테 소송당해가지고, 형 녹취 파일 있죠? 까가지고 이재명이한테 손해배상도 당했어요. 얼마입니까? 얼마 당했냐면, 이재명이한테 1,500만원 이자로 하고, 대법원까지 가고 패소 당해가지고, 이재명이한테 돈 물어줬어. 그리고 2004년에는 개나라당 차명진 의원이죠. 이재명에게 공개사과하고 700만원 벌금 쳐맞았죠. 자, 모동이 성남일보 애가 기자가 뭐 기자에서 뭐 발행인까지 뭐 지가 상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걔 기사 쓴 거 보면 이재명한테 상당히 적대적이죠. 자, 이재명이한테 벌금도 쳐맞고 이재명이한테 상당히 적대적인 인물이죠. 얘가 왜 적대적일까? 이재명의 그런 뭐 시민을 위한 이런 행태들이 꼴보기 싫어서? 아니면 이재명의 이런 행동이 틀린 것 같아서? 자, 이재명이가 했던 사업에서 뭐 몇백억 지금 소송해서 패소를 했죠, 성남시가. 자, 이 부분은 다음에 한번 다루기로 하고. 그 전에도 이재명이가 했던 이런 시정에 대해서 주구장창 반대 기사를 하거나, 그 다음에 뭐 어디 파일을 어떻게 입수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재명을 공격하는 언론사로서 역할을 소명을 다했죠. 자, 오늘 UBC에서 특집 방송을 한다고 합니다. 자, 이재명 도지사의 여러 가지 의견에 대해서 재정 신청이 있었지만 다 불기소 처분됐죠. 무혐의 처분되고. 그런데 오늘 방송에서 우리 장신중 친일 반독재, 독재 세력의 DNA를 갖고 있는 장신중이가 지금 문재인에게 들러붙어 갖고 뭐 한잔 해보려고 하죠. 하려고 하는 것 같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얘들이 검찰이 이런 무혐의 사건을 다시 한번 꺼내 들어가지고 특집이라고 하면서 다시 드러낼 것인데, 우리 지지자들은 얘들이 한 발언 한 문장 한 문장을 전부 다 체크하셔가지고 무혐의 났는데도 이렇게 다시 한번 거론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가 있어. 사실 역시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가 있어요. 이재명이 이런 1,500만원 벌금에도 정신 못 차렸다는 거거든요. 다 사실 팩트에서 고소 고발해야 됩니다. 자, 장신중 모동이 반드시 처단해야 됩니다.